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와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글을 쓰게 됐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선 과거에 걸어왔던 삶에 대해 먼저 풀어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 자라왔던 저는 매일같이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었고, 그날을 잊을 수 없었던 건 아빠가 엄마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두 분은 서로 남이 되어 버렸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었어요. 매일같이 서로 싸우면서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아빠에게 당하면서도 붙잡으려 했던 이유는 전부 저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아빠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끊임없이 퍼붓던 아빠의 무력적인 행동들은 엄마가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빠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떠나게 된 거였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배신에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저와 단둘이 남겨진 상황 속에 엄마는 평소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셨는지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 출근을 하셨어요. 짙은 화장과 진한 향수 냄새는 제 코를 자극했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와 이혼을 하시곤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사시던 엄마는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곳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보게 된 놀이공원이었죠. 혼자가 되시고 밤마다 술집에서 일을 하시던 엄마는 그동안 놀이공원도 함께 오지 못해 항상 마음에 걸렸었다며 미안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엄마와 처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저에게 가방 하나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거와 여러 가지 학용품들을 함께 넣어주셨죠. 엄마는 항상 가난하게 살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가방이 터질 정도로 학용품을 넣어주신 뒤 제 손에 구겨진 10,000원 몇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돌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저는 일단 주는 대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회전목마가 있는 쪽에 줄을 세웠고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던 저는 기분 좋게 회전목마에 올라탔어요. 저는 그날 엄마와 앞으로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생하시는 엄마의 짐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놀이공원을 갔던 그날이 저에겐 행복한 기억이 아닌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로 머릿속에 자리 잡혀 버렸습니다. 회전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 바퀴를 돌 때 엄마에게 손을 흔들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2바퀴를 도는 순간 엄마가 서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엄마는 어디로 가셨는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3바퀴째 돌던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회전목마가 멈추자마자 엄마를 찾기 위해 회전목마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좀 전까지만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엄마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기 위해 놀이공원을 한참 동안 돌아다녔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엄마 옆에만 있고 싶었는데 그런 제가 짐스럽다고 느끼셨는지 놀이공원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그 말이 엄마와 마지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10,000원 몇 장과 가방이 터질 정도로 사주신 학용품은 저와의 작별을 하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고 뒤늦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그 집은 처분이 된 상태였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결국 보육원의 도움을 받아 자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분노만 남은 채 살아왔었고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살아오면서 엄마의 기억은 점점 제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이 세상과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제 곁엔 미래를 약속하게 될 남자가 생기게 되면서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다른 거 다 바라지 않고 그저 행복하고만 싶었는데 그건 저에게 욕심인 건지 제 삶은 전반적으로 불행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애를 선택해서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주니? 처음엔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왔다는 게 불쌍하게 느껴져서 받아줬는데 얼굴엔 항상 그늘만 가득하고 거기에다가 자식 새끼는 낳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며느리 얼굴만 보면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 그래도 집안일 하나는 잘하잖아요. 그거면 됐죠. 엄마가 하는 일 전부 이 사람이 하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인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몸으로라도 때우려 하잖아요. 저희 집안에 식모 하나 들였다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재수 씨가 이번에 둘째도 아들을 임신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속 편한 것 같아요. 과일 접시 비었는데 가서 좀 더 깎아오는 게 좋지 않겠소? 제가 저런다니까. 눈치껏 행동하면 좋은데 꼭 시켜야만 움직여요. 차라리 돈을 주고 식물을 들이는 게 낫지.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너 주방에 들어가서 다시 과일 깎아서 내오고 작은 방 좀 깨끗이 청소 좀 해라. 작은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몸조리 한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 놓고 시장 가서 잉어 몇 마리 사오거라. 곧 출산인데 미리 푹 구워놔야 아이를 낳자마자 먹을 수 있지. 그래야 모유도 잘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식당에 단체 손님 예약 잡혀 있거든. 평소보다 1~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음식 준비하고 있어라. 어머님, 저는 잉어보다 장어탕으로 먹고 싶은데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첫 아들 출산했을 때 형님이 잉어탕 해줬는데 비린내가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장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첫째를 가졌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 체력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걷는 것도 힘들고 요즘에 빈혈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장어로 변경해도 되죠? 형님, 이번에는 시장에서 실한 장어로 골라다가 푹 고아주세요.
둘째가 제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지 첫째 때와는 다르게 몸에 힘이 많이 없네요. 형님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의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수 씨가 고생이 많네요.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다 얘기해요. 당신 잘 들었지? 홀몸도 아닌데 우리 재수 씨 신경 좀 많이 써줘.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는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가족이 아닌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끝마다 부모 없이 자라와서 눈치가 없다며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었고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져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살지 못했던 게 한으로 남았었어요. 저도 부모님만 계셨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그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제일 늦게 방으로 들어온 저는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편한테 제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지쳤다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참네. 당신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잠깐 일손 도와주고 집안일 하는 것 외엔 그게 신경 쓸 일도 없잖아. 시장 좀 가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었어? 당신은 어차피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이니까 재수 씨 좀 신경 써달라고 했던 게 불만이었던 거야?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이제는 배가 불렀지 아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 동서가 임신했다고 이러는 줄 알아? 나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을 한 거야? 좀 전에 식구들 다 모여 있을 때 나한테 식모라고 했던 말, 그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이 집안에 일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가사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식모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뭐가 문제인 건데? 나도 당신한테는 아내이고 싶고 시부모님께는 며느리로 대우받고 싶은 거지. 식모로 취급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후회가 될 정도로 매일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나 솔직히 과거에 우리 부모님 안 좋게 헤어지시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록 아이는 없지만 당신이랑 행복하게 앞으로의 인생 살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갈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겠지. 요즘 들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만큼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대로 당신 집안의 식모로 살다간 세상 떠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랑 이제 그만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도 너희 부모랑 다를 게 없네. 이혼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 너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거든. 내 인생에 흠집 나는 걸 원하지 않아.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고.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재수 씨처럼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당신 몸이 그러니까 아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고, 당신이 나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후회도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 나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지금 이런 삶들이 너무 싫다고.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한탄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다면 그땐 지금처럼 말로 해서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다음부턴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들었으면 잠이나 자.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왔어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저는 그날 정리가 되지 않은 작은 방에 들어가 각 방을 쓰면서 차라리 혼자였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아침 식사를 예약해 놓은 손님들을 위해 일찍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일단 일정에 차질이 없이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예약한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셨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손님들은 각자 음식을 주문했고 뒤이어 시부모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시모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2시간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나와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모는 손님들을 너무 기다리게 한다면서 너무 늦게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면박 주셨죠. 손님들은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곤 괜찮다고 천천히 음식을 내어줘도 된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흥분은 존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실수가 터져 나왔고 음식 맛이 일정치 않게 나왔는지 손님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시는 순간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을 제 얼굴에 쏟아 버리셨어요. 이딴 걸 지금 음식이라고 손님들께 내어준 거야? 얘가 지금 정신을 얻다 두고 음식을 만드는 거야? 내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통보했다며? 그래서 지금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첫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어?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순순히 이혼시켜 줄 것 같아?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저를 다그치고 정신없게 하셔서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제 탓을 하세요? 2시간 일찍 일어나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음식 맛에 문제가 생긴 건 어머님 탓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머님도 일찍 나오셔서 같이 음식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제 탓을 하기 전에 어머님 먼저 되돌아보세요.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머님 며느리로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요. 새벽같이 나와서 힘들게 음식 준비를 했지만 좋은 말을 듣기는커녕 아침부터 배 터지게 욕만 먹다 보니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풀고 식당을 뛰쳐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저와 손님이 부딪히게 되었고 들고 계셨던 음식 접시가 제 옷으로 전부 다 튀었습니다. 손님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옷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려 했지만 시모에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음식이 몸에 쏟아진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뛰쳐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 없이 걷다 보니
놀이터 앞에서 멈추게 되었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제 삶을 한탄하며 원망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순탄치도 않았고 항상 높은 벽을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제 몸에 음식을 쏟으신 손님이 저를 따라왔는지 옆에 서선 말을 건네셨어요. 대화할 기분이 아니라서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세탁비라도 드리겠다며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손님은 제 손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대충 손빨래하면 된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손님은 마음이 불편해서 세탁비를 드려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오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건네주신 쪽지에 계좌번호를 적어 드렸어요. 쪽지를 건네받으신 손님은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셨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시모가 들어오시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곤 바닥으로 강하게 패대기 치셨어요. 네가 지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데리고 살아주니까 간땡이가 부었니?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감히 식당에서 뛰쳐나가? 저도 사람이에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제 딴에도 잘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좋게 봐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부모 없이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던 애를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감히 시애미한테 대들어?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으로 들어왔으면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도 모자란데 짐을 싸고 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어차피 혼자 살아온 인생 뭐가 두렵겠어요. 그 끝이 뭐가 됐든 어머님 며느리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저는 어머님 밑에서 일하는 식모가 아니라고요. 시모와 한바탕 한 뒤 시댁을 뛰쳐나온 저는 무작정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리곤 기사님께 아무데나 가달라고 부탁드린 뒤 한참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터뜨렸죠. 그렇게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문자 알림음이 들리길래 생각 없이 확인을 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의 큰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였어요. 무려 17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 바로 해당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걸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자 착오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입금자분이 은행에 계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 택시 기사님께 해당 은행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도착한 은행에 들어가니 직원분께서 저를 데리고 행장실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좀 전에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봤던 식당에 오신 손님이었어요. 푹 눌러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셨던 그 손님이 저를 바라보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한 손님은 다름 아닌 초등학생 때 놀이공원에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엄마였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저를 놀이공원에 버리고 왜 이제야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설마 이깟돈으로 당신의 잘못을 용서받으려는 건 아니죠? 이딴 돈 필요 없으니 당장 가져가세요. 저한테 접근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니 결국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나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제 앞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라고요. 저기요, 입금된 돈 이거 취소해 주세요.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너도 알겠지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다. 그때 놀이공원에서 너를 두고 온 날부터 편하게 살았던 적은 없었어. 엄마도 살고 싶었어.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술집에서 일하던 어느 날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애 딸린 이혼녀인 줄도 모르고 결혼하자는 말에 내 인생이 피게 될 것 같아.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당연히 너한테는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고 엄마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엄마도 너무 힘이 들었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면 다시 너를 데려오려 했었는데 갑자기 해외로 떠나야 되는 일이 생겨서 너를 찾지 못하고 급하게 해외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고 지금에서야 수소문 끝에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로서 너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때도 멋대로 행동하시더니 지금도 변하신 건 전혀 없으시네요. 이깟돈으로 제 마음을 다시 되돌릴 줄 아셨나 봐요. 아무리 돈이 많은 남자가 좋다고 해도 어떻게 놀이공원에서 저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회전목마 탔을 때 당신 눈빛이 이상하긴 했었는데 저를 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회전목마에 올라타서 좀 전까지 당신한테 손짓을 했었는데 2바퀴가 도는 순간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요. 그날 놀이공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 분명 제 주변에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미안하다. 엄마도 살고 싶었어. 네가 나를 애타게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놓치게 될 테고 그럼 또다시 시궁창 인생을 살면서 나는 술집에서 남들에게 웃음이나 팔며 살아갔었겠지.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했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도대체 저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도로 가져가시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나이 40대가 되어서야 엄마의 얼굴을 다시 마주했을 때 보고 싶었다는 마음보단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더 컸는지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삶들을 엄마한테 전부 토해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을 하셨죠. 더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은행을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사람 인생 왜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셨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잘 살아왔을 줄 알았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몇 달밖에 안 남았다는 말에 또 한 번 제 가슴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엄마의 몸은 상당히 심각했어요. 의사는 걸어 다니실 몸이 아닌데 외출을 하신 것도 이해 불가라면서 앞으로 병실에만 누워 계셔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정신을 차리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건네주신 17억이 엄마의 전 재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 상황이 힘들어지자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셨던 그분이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고 그 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은 거였어요. 엄마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를 버렸는데 다시 아이를 가져서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이것 말고도 엄마 또한 말 못할 힘든 일들이 있어 보였고 위암 말기 판정이 내려지자 배우자분께선 엄마를 가차없이 내친 뒤 새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또다시 혼자가 된 엄마는 저를 찾기 위해 국내로 오신 거였고 사람을 찾는 업체를 알아봐 도움을 받아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엄마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엄마를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앞으로 3달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 곁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원망을 하면서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엄마를 찾고 싶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 이런 식의 만남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를 버리고 떠났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이지 왜 하필 위암 말기로 찾아오셔서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과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엄마한테 남겨진 재산이 없는지 물어보면서 뜯어낼 게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엄마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전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말을 저는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편에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했었고 그리웠던 것 같아요. 비록 과거의 선택이 옳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엄마와 다시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려고요. 엄마와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정말 기적이 찾아온다면 엄마가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2년이 넘었고 저에게는 갓 태어난 1살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한창 행복해야 될 시간에 저는 마음 편히 웃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으셔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되는 일들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시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듯 저를 대하셨어요. 시모의 태도를 지켜보시던 시부는 한마디 하셨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부의 결정이 크게 작용한 것도 있긴 하지만 남편이 저에 대한 확고한 사랑의 표현을 거침없이 표현했었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시모가 두 손을 들게 되셨지만 결혼을 허락만 해주셨던 거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지는 않았어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모가 시키는 걸 옆에서 묵묵히 하는 것밖엔 없었어요.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건 아예 하지 않으셨지만 한결같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드린다면 언젠가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옆으로 다가오신 시모는 한마디 툭 던지셨고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곧장 화장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시간 좀 지나면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주 큰 착각이다. 쥐뿔도 없는 거지 집안을 인정해 줄 것 같니? 너 말고도 충분히 능력 있는 좋은 집안의 여자들이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한 트럭이나 줄을 서 있는데 니까짓 게 감히 새치기를 내서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놔? 너를 우리 집안에서 내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갈라서게 만들 테니까 항상 긴장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 집안 무너뜨리는 거? 그거 일도 아니야. 그리고 뭔 생각을 하는지 훤히 보이니까 내 앞에서 가식적으로 웃지 좀 마라. 이 세상에 먼지밖에 되지 않는 너 같은 애가 나랑 눈 마주침이 가당키나 하니? 저는 그래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던 건데 시모는 그런 저를 가식적인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고 결국 눈물을 훔치며 진정되지 않는 서러운 감정에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눈치챈 시부와 남편이 저를 조용히 거실 밖으로 불렀고 저녁 식사를 하기도 전에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시부가 제일 먼저 시모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을 생각이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당신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건데 상처를 줘야 되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 좀 한 것뿐인데 그것 가지고 눈물 질질 짠 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생각 좀 해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여자를 데리고 와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사자 집안의 여자나 대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여자들이 내 아들과 선을 보겠다고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거지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내 속을 뒤집어 놨다고. 절대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내 마음을 돌리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 때문에 놓친 여자들만 생각하면 내 속이 뒤집어져.
그만하지 못해? 지금 이 자리가 며느리한테 상처 주려고 만든 자리야? 앞으로 얼굴 안 볼 것도 아닌데 서로가 잘 지내면 좋잖아. 당신은 뭐가 그리 잘나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막말을 퍼부어? 사돈댁들보다 좀 산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건 맞는 거고, 내가 봤을 때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며느리한테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오지 않아서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들 솔직히 껍데기만 요란하지 속은 콜맛 터져서 버릇없이 굵게 뻔하다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안도 잘 사는 형편은 아니지. 그동안 사업 말아먹고 수없이 실패만 해오다가 겨우 자리 잡아서 살만한 거지. 그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잖아. 당신이 힘들게 키운 아들이 잘난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는 걸 원했겠지만 그건 오로지 당신 생각이지. 용민이 생각은 아니잖아. 이제 그만 며느리로 받아들여주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좀 해. 내가 인정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삐딱선을 타야 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입에 풀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찌들어 있을 때 주변의 부잣집 식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 지금이야 그나마 숨쉬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당신과 결혼한 거 정말 후회했다고. 당신만 믿고 허송세월 다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는지 알아? 이 세상은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고 돈이 바로 권력이나 마찬가지라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대려 밑바닥에 있는 저런 하찮은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내 속이 좋을 것 같아? 반지하 냄새 풀풀 풍기면서 봄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저런 재활용도 안 되는 여자를 내 며느리로 데리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데. 결혼식 때 나는 얼굴도 들지 못했어. 내 지인들한테 항상 떠들어대며 얘기했던 게 사자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거라고 했었는데 내가 말한 거와 근접하기는커녕 대학도 나오지 않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당장이라도 머리채 쥐어뜯고 내쳐버리고 싶었어. 당신이랑 내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자식 농사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좋으면 그만이잖아요.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데요? 저만 괜찮으면 엄마도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맨날 상처되는 말로 가슴에 비수 꽂을 생각만 하시지. 단 한 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이 사람을 한 가족으로 인정해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자주 얼굴 보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엄마 얼굴 보려고 일부러 집에 올 일은 없을 테니까 저 없이 한번 잘 지내보세요. 아버지,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의 말을 받아치면서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보게 되니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정말 순수하게 남편 하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꿈꿔왔었는데 오히려 제가 시댁 집안에 박힌 돌 같아 보였어요. 저만 없어지면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온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면서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주었고 그날 이후 시부와는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지만 시모와는 얼굴을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낸 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오실 줄 몰랐는데 그래도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셨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임신은 조기에 조심을 해야 된다.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아이가 뱃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쓸데없이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집에만 박혀 있어라. 당신은 말 좀 부드럽게 해줄 순 없는 거야? 뱃속에 아이가 다 뜯겠네.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는데 이제 그만 마음 풀고 딸처럼 좋게 좀 대해줘. 그래야 며느리도 당신한테 다가갈 거 아니야? 손주도 생긴 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야? 당신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우리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살 날이 많지도 않은데 길지 않은 시간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아? 당신이랑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잠깐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인 우리가 행복을 바라는 게 어려운 일이야? 낙도 없는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손주 재롱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길 바랄 뿐이야. 그동안 당신이 고생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아들 내외를 믿고 지켜봐 주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자고.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감 얻는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게 살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오히려 그게 더 불행한 길을 걷게 되는 걸지도 모르는 일이야. 시부의 말에 집안 분위기는 조용해졌어요. 몇 달 전과 다르게 시모도 많이 차분해지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마음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셨어요. 그렇게 시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만삭이 되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시모와의 관계도 회복을 했고 앞으로 정말 좋은 날들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모가 시가에 초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던 시모는 오로지 아이를 위한 거였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시모의 초대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죠.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 퍼졌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먹어야 한다면서 저와 남편을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때마침 시부도 외출을 하셨다가 막 들어오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가 처음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둘러 앉았어요. 시모는 출산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먹으라면서 아들 손자 좀 안아보자고 제품에 있던 아이를 건네 받으셨고 그렇게 시모가 아이를 봐주는 동안 저는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밥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 있던 밥을 밥상 위로 뿜어 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맛이라 얼굴이 일그러졌고 남편과 시부는 기침을 하는 저를 보며 많이 놀랐는지 괜찮냐고 급하게 물을 건네줬어요. 너무 놀라 시모를 쳐다보는 순간 표정의 변화를 보게 되었고 제가 당황한 눈빛으로
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입안에 있던 짠기를 입으로 헹궈 싱크대에 뱉었어요. 남편은 자기 밥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제 밥을 한 숟갈 퍼서 입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경악을 하며 입안에 있던 밥을 싱크대에 뱉어 버렸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안 좋아졌고 남편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완전 소금 덩어리잖아요. 이제 막 출산해서 겨우 몸 추스른 사람한테 소금밥을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잘못 주신 거 맞죠? 엄마가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치매라도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밥 드셔보셨어요? 나는 제대로 준 거 맞는데 소금밥이 뭐 어때서? 뭔가 단단히 착각한 것 같은데 나는 뱃속에 있는 내 아들 손자를 원했던 거지. 며느리를 받아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내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줄 마음 손톱만큼도 없는데 며느리는 자기를 한 가족으로 인정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정신 좀 차리라고. 소금밥을 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 살 길 찾아가라. 내 손자를 키워줄 사람은 따로 있거든. 얘야, 나와봐라. 네, 어머님, 저 부르셨어요? 방 안에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참 똘똘하게 생겼네. 용민 씨,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오래간만이지? 네가 왜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거야?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인영이가 우리 집에 와 있냐고요? 저랑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인 거 모르세요? 내가 그동안 내 손주 키워줄 며느리감 찾아보려고 정말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는데 딱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고. 그런데 너랑 몇 년 전에 헤어진 인영이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길래 대화나 한번 해보려고 다시 만나봤거든. 그런데 인영이를 보는 순간 딱 우리 집안 며느리감인 걸 알겠더라. 그때 왜 헤어졌는지 벌써 잊었어요?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몰래 안방에 들어가서 금품 훔치다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큰일 만들고 싶지 않다며 그냥 돌려보냈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헤어졌었는데 왜 또 연락을 하셔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건데요? 엄마는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원한다면서 인용이를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 집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금품까지 손을 댔던 건데 그걸 벌써 잊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남의 아이를 키운다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겠어요? 지금까지 저희들 몰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내가 왜 인영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 얘는 우리 손자를 자기 친아들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몸이거든.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인영이 얘는 불임이야. 아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자를 아주 잘 키워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과거의 일들은 어차피 지나간 거고 앞으로만 잘하면 되잖아. 너는 이제 밥 다 먹었으면 갈 길 가면 된다. 내 아들과는 조만간 이혼 절차 밟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너는 그냥 우리 집안에 대리모였을 뿐이야. 나중에 둘째를 원하게 되면 그때 다시 아이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그 전에 연락할 일은 없을 테니까 이제 그만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너 같은 며느리를 둘 바엔 내가 다루기 쉬운 며느리를 앉혀두는 게 낫겠다. 어머, 아이가 내 품에 안겼는데도 울지도 않네. 어머님, 저 이 아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민 씨,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손버릇이 좀 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해. 어머님이 앞으로 내가 쓸데없는 행동 저지르지 않게 풍족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어. 그냥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려고. 아버님, 그동안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아버님 뵙고 싶어서 그동안 잠 한숨 못 잤는데. 저 아이 안고 있는 모습 어때요? 아주 잘 어울리죠? 누가 봐도 그쪽보다는 내가 이 아이 엄마 같긴 하네. 애 낳아주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어머님이 아이 낳아준 값은 두둑히 챙겨주신대요.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당장 제 아이 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아이 주시라고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제가 10달 배 아파 낳은 아이예요. 어머님이 함부로 하실 수 없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할 말을 잃었고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셨는지 시부는 끝내 졸도를 하셨고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들에 화가 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잔치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아이를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며 처음 본 여자 품에 안긴 제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여자를 2층으로 올려 보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그 여자를 따라가려 하자 시모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려고? 너까지 내 손자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는 그냥 우리 집안에 대리모밖에 안 되는 존재다.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만 억지 부리시고 나와 주시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장 비키시라고요. 내가 왜 비켜? 너야말로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 단 한 번도 없다. 뱃속에 있는 내 아들 손자만 원했던 거라고. 시모는 제가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사정없이 몸을 밀쳐 버렸어요. 한계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시모와 한바탕 하려고 넘어진 몸을 일으켜 달려드는 순간 남편이 저를 막아 서더니 저 대신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잠겨있는 방문을 부순 뒤 여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빼앗아 제 품으로 돌려주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온몸을 떨면서 오열을 했고 시모는 남편이 밀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기게 된 여자는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서는 저를 보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내뱉는데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데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계셨던 시부가 거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치시더니 분노하신 얼굴로 시모를 노려보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시부의 모습에 놀란 시모는 고개를 돌리셨지만 이어지는 시부의 한마디에 당황한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화를 냈지만 시부의 결정은 이미 확고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 집을 나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사달이 난 건데? 나는 애초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잖아. 모든 걸 망쳐놓은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 평창동에서 살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당신도 알면서 나랑 이혼을 하자고? 용민이 너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길 바라는 거야? 이게 왜 내 탓이고 용민이 탓이야? 당신의 그 삐뚤어진 성격이 이 모든 사달을 만든 거지. 아들이 좋다는 여자를 만나는 게 제일이지. 당신이 원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당신 멋대로 아들의 인생까지 개입을 하려는 건데? 그리고 저 여자를 내 허락 없이 이 집에 발을 들이게 만들어? 저번에 좋게 보내줬으면 두 번 다시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남의 가정을 깨트리려 하고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저 여자 가방이나 몸 안에 분명 돈 되는 금품들 이미 한 차례 빼돌렸을 거다. 용민이 네가 가서 저 여자 가방이랑 주머니 전부 다 뒤져 팔아. 갑자기 왜 저한테 불똥이 튀는 건데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그냥 아이만 키워주면 앞으로 평생 풍족하게 지원해준다고 하셨어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들어온 것 뿐이라고요.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가방에 손대지 말라고. 당장 이리 내놔. 남편은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은 뒤 뒤집어 엎어버렸고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지는 순간 비싸 보이는 금품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시모는 가방 안에서 나오는 금품들을 보곤 얼굴이 굳어졌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부는 시모에게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내겠다며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모는 끝까지 버티면서 나가지 않으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부는 시모를 밖으로 내쳤고 그 뒤를 따라가려는 여자는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강력한 처벌을 원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게 된 여자는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시부는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금품을 훔치려 했던 여자는 처벌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생긴다는 걸 알고 최대한 좋게 다시 풀어가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내가 잘못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화 좀 풀어요. 예, 며느라. 저번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을 테니까 너도 그만 기분 풀고 앞으로 우리 좋은 관계로 지내면 좋을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어른으로서 그동안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록 하자.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애들 기분이 어떻겠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잘할 것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해? 이미 우리 관계에 금이 갔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이런 사태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감수해야지. 나는 당신과 이혼할 거고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법대로 해.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내 나이에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 예,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저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제 아이 빼앗아 가셔서 모르는 여자한테 건네주시고 저보고 대리모라면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으면서 그런 일을 벌이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어머님 마음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아버님이 하시는 대로 따를 생각이에요. 엄마가 생각 없는 행동을 저질러서 결국 저희 가족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어요.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고 시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시부의 단호한 결정에 시모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시부모님은 법적으로 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리신 시모는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을 하기가 힘드셨는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찾아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셨어요. 시모가 오열을 하시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시부의 마음을 다시 잡아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저보고 설득해 달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시는 중입니다. 남편은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합치는 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지만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부의 결정을 뒤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현재 시모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창 행복해야 될 시기에 저희 집안에는 불행이 찾아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의 결정을 지켜보는 중이에요. 저희 모두가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야만 하는 걸까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옳은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시는 시모를 보니 참 안타깝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제 곧 장마철이라는데 항상 몸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견례를 했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만 맞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저와 예비 신랑을 좋게 보셨고 상견례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2주 뒤 상견례를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고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셨던 시부모님께서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자리로 모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시간 될 때 식사하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미리 연락은 주실 줄 알았거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깜박하고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봤지만 남자친구 또한 예비 시부모님께서
레스토랑에 찾아오셨다는 거에 놀랐는지 당황해하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좋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음식 주문을 받은 뒤 최대한 신경 써서 내어 드렸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 표정은 나쁘지 않으셨고 어느 정도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 얼굴이셨어요. 식사하실 때 불편해 하실까봐 잠깐 자리를 비켜드렸었는데 저를 부른다는 직원의 말에 예비 시부모님께 다가가니 자리에 앉으라며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꺼내기 시작하셨는데 좀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란 얼굴이긴 한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이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나저나 레스토랑에 손님이 꽤 많이 찾아와 주는 것 같은데 장사가 어느 정도는 되나 봐.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 내 아들과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 레스토랑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 둘이 결혼을 허락해 줬던 건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이 될 것 같아 허락해 준 건데 레스토랑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내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들을 희수 씨가 다 까먹을 거 아니야. 뭐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매출 좀 알려줄 수 있나? 아, 네. 매달 다르기는 하지만 한자리에서 5년간 문제없이 운영해 왔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어요. 월 매출은 대략 5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월 매출 5천이면 많이 버는 편은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일반 음식점도 아니고 레스토랑은 단가도 비싼데 직원들 월급 챙겨주고 이것저것 빠지면 순수익으로 남는 건 얼마 없을 것 같구만. 음식 맛은 나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찾아주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네. 그래도 매달 여행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겠지? 아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우리도 여행 좀 갈까 하는데 신경 좀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동안 모아둔 돈도 꽤 될 거 아니야. 5년 정도 벌어 모았으면 여행 정도는 보내줄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3대 폭포는 한번 보고 싶은데 돈이 만만찮아서 우리 형편으로는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 그런데 오늘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네. 여행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이 정도면 그래도 가고 싶은 데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희수 씨가 우리 집안에 잘하는 만큼 나도 그만큼 신경 써줄 테니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인생에 남는 건 여행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1년에 한 번은 무리해서라도 해외여행 다녀오거든. 예비 새아가도 앞으로 우리 식구가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지 않겠어? 식구 하나 더 늘었으니 더 자주 다녀야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예비 시부모님 식사하시는 거 쳐다보면서 어색한 미소만 지어 보였고 왜 레스토랑에 오셨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벌어모은 돈으로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도 가지게 될 테고 집도 넓혀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아야 하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제 돈으로 여행 갈 계획만 세우시는 것 같아 계속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얼굴 표정이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니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예비 시부모님이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신 뒤 남자친구가 레스토랑에 왔을 때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고 가셨다는 거에 많이 놀랐는지 난감한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연락도 없이 오신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저에게 대놓고 제가 버는 돈으로 여행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 평범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남자친구가 예비 시부모님께 잘못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고 좋게 잘 설명드렸다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가려 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오래 붙잡지 않는다고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근처에 계신다는 말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도 예비 시부모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드린 다음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하신 건지 여쭤보는 순간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데리고 들어간 곳은 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새로 나온 상품 하나를 눈여겨봤다고 직접 보여주셨죠. 이게 내가 봐놓은 신상이거든. 어떠니?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한정 상품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발이 떨어져야 말이지. 그냥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 같은데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더군다나 한정품이면 있을 때 일단 지르고 봐야지. 안 그럼 나중에 100% 후회한다니까. 당신도 봐놓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도 상품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며. 이거 사고 바로 이동하는 게 좋겠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사진 않겠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잠깐 사이에 팔리지는 않을 거야. 일단 당신 것부터 계산하고 이동해도 늦지 않으니까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좀 더 살펴봐봐. 일단 나는 이거 하나면 만족할 것 같아. 이 상품으로 주세요. 확실히 신상이라 그런지 때깔부터가 다르네. 이거 들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어. 결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연히 일시불이죠. 예, 뭐하고 있어? 후딱 결제해야지. 얘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인데요. 저기 건너편에서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거든요. 월 매출이 5천이라 돈도 꽤 많이 벌고 있어서 명품 가방 하나 사준다고 했거든요. 이래서 며느리를 잘 둬야 한다니까요. 요즘 이런 며느리 흔치 않잖아요. 저희 조만간 3대 폭포도 다녀오게 생겼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놨더니 돈 많은 며느리가 굴러 들어왔지 뭐예요. 예, 후딱 결제하고 이동하자. 어머님, 이 가방 25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고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정말 바쁜 시간인데도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나온 건데 이 가방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이 바빠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 예비 시어머니 난감하게 만들 생각이야? 내가 이 상품을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바쁜 너를 불렀겠어. 일단 후딱 결제부터 해라. 앞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테고, 그럼 네 돈이 내 돈이나 다름없는데 시애미를 위해서 이 정도 쓰는 거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요. 정식적으로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많이 불편해요. 내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으면 그날로 며느리나 다름없는 거지. 그래서 결제해주기 싫다는 거니?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당했으면 좋겠어? 명품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화가 난 예비 시모의 목소리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두 분은 제가 결제를 하지 않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난감해 하시면서 가방을 만지작거리기만 하셨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해 보였고 그 가방을 꼭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저도 고민이 많았었죠. 어쩔 수 없이 시모가 가지고 계신 명품 가방을 결제하게 되었고 뒤이어 예비 시부의 상품도 결제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만족하신 얼굴을 하시면서 볼일이 끝나셨는지 바쁘면 먼저 들어가 보라고 그제서야 저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남자친구와 만나게 되었고 결국 화가 터져 버렸어요. 자기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계속 싫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어? 한창 바쁜 시간에 갑자기 얼굴 좀 보자며 나오라고 하시길래 가봤더니 백화점 앞이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건지 몰랐는데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 어머님이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며 상품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250만 원짜리였어. 근데 그걸 나보고 결제를 해달래. 그것도 모자라 아버님도 명품 시계를 구매하셨다고. 총합이 480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정식적으로 부부 사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결혼하면 더 심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한테 여행 얘기는 잘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최대한 좋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 말에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 그래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줄 알았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냥 가시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았어. 일단 나는 원치 않는 상품을 결제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나한테 다시 계좌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왜 상품을 결제했는지 알아? 그래도 당신 부모님이라서 그렇게 한 거야. 아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는지 알아? 창피 드리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선물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상품 금액을 계좌로 보내줘. 아직 결혼 전인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드린 마음은 전혀 없거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결제를 강요하시는데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알아?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결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결혼 생활을 오래 이어나갈 수 없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대화로 고민을 풀어나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해야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둘만 좋아서 하는 결혼은 힘들다는 걸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크게 와닿았죠.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희 레스토랑에 있는 룸에서 양가 집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자리에 앉았는데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였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마주보고 앉아있던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냈고 돌아오는 답변은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했다는 것과 저번에 예비 시부모님이 명품을 구매하셨을 때 남자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걸 상견례 당일 알게 되셔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자기도 난감하다는 말을 하길래 잠시 따로 밖으로 불렀어요. 내가 자기한테 돈을 돌려받은 건 일단 서로 비밀로 하기로 했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걸 오늘 어떻게 아셨다는 거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잖아. 아, 그게 나도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오는 동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상견례 끝나고 결혼식 전에 너랑 또 만나서 백화점 쇼핑을 하겠다잖아. 그래서 내가 오는 길에 한마디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흥분을 했는지 백화점에서 구매했었던 명품에 대한 금액을 돌려줬다는 말을 꺼냈었거든. 그때부터 내가 왜 그 돈을 줬냐고 난리를 치시더니 상견례도 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겨우 설득해서 오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내가 입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잖아. 당연히 기분 나빠하시지. 나한테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내가 그 돈을 자기한테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누가 좋아하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일로 너한테 백화점에 가자는 말은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피곤한 일은 더 이상 안 생길 테고 너한테 뭘 바라지도 않을 텐데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서로 다 금방 기분 풀려서 예전처럼 행동하실걸? 일단 올해 자리 비우면 좀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자. 저는 걱정이 더 쌓였는데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로 돌아갔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저는 옆에 앉아있던 언니한테 무슨 일이냐고 살짝 물어봤는데 언니도 화가 많이 올라왔는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봤으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우리가 비싼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며느리 부담될까봐 그래도 저렴한 거 골라서 선물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걸 제 아들한테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냈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길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며느리가 사준 거라고 자랑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이 명품 가방이 제 아들이 사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예비 며느리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 문화를 아직 잘 모르나 봐요. 원래 결혼 전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비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비싼 선물이랑 용돈도 두둑하게 얹어주는데 대려 돈을 돌려받으니 제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이 가당키나 하나요? 내가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그냥 가버리면 화병에 쓰러질 것 같아 한마디 하려고 온 겁니다. 가뜩이나 튀기 집안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오늘 기분 제대로 잡쳤네요. 아들, 이래서 순수한 한국 혈통인 집안을 만나야 되는 거다. 방금 저희 엄마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튀기 집안이요?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신 건 당신들 아니에요? 갑자기 레스토랑에 와서 온갖 음식들 다 시켜 드시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조사를 하시더니 레스토랑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해외여행 가시겠다면서 저를 난감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바쁜 사람 백화점으로 불러내서 돈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인 부부도 아닌데 결혼 전부터 이러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우리 집안을 튀기 집안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어차피 결혼은 물 건너 간 것 같으니까 저희 레스토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도영 씨는 결혼하기 글렀네. 저런 부모가 있으니 앞으로 어떤 여자가 도영 씨랑 결혼을 하고 싶겠어. 평생 혼자 살다가 늙어 세상 떠나야지.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 인생도 쪽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 더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그만 나가주는 게 좋겠어. 그리고 저번에 도영 씨 부모님이 우리 레스토랑에 오셔서 드신 음식값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그것도 계좌로 보내줘. 우리 집안 무시하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줄 마음 없거든. 볼일 끝났으니 그만 나가봐. 얘가 이제 보니까 아주 말버릇이 고약하네. 부모가 저 모양이니 뭘 배우고 자랐겠어? 너는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니? 음식값을 달라고? 예비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음식이 담긴 접시를 들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으로 전부 다 던져 버렸어요. 사기 접시들은 전부 다 깨져 버렸고 남자친구가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죠. 저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개념 없는 집안을 끌어내려 하는데 예비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직원들이 뺏으려는 순간 예비 시모는 세차게 집어던져 버렸고 음식이 담겨있던 접시는 저희 엄마 얼굴에 맞아 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언니가 엄마의 얼굴을 살피는 동안 저는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습니다. 다행히 엄마 얼굴에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상견례 오신다고 돌아가신 아빠가 예전에 선물해 주셨던 아끼는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음식물에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려
옷이 망가진 거에 대해 슬퍼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인이지만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미국 분이시고 외할머니가 한국 분이셔서 그 사이에 태어나신 혼혈인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언니도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긴 했었죠. 살면서 외모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가족 관계를 물어보시길래 전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시모는 속으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상견례 자리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튀기라는 말이 주로 한국 여자와 미국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예비 시모에게 들었을 때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이라 너무 화가 났었어요. 예비 시댁은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행동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더는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합의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며 엄마한테 접시를 던진 행동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레스토랑 안을 찍고 있던 CCTV의 증거물까지 제출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 인간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을 하려는데 언니가 예비 시모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몇 달 전에 해외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가이드 해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가이드였던 저를 몰라보신다는 게 신기하네요. 뭐 신경을 안 쓰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여행 가셔서 만난 흑인하고는 계속 연락 주고받고 있으세요? 왜 그때 저한테 한국말을 서툴게 하는 흑인 한 명한테 관심이 간다고 다리 연결 좀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저에게 팁까지 지어주시면서 부탁하시길래 연락처 드렸고 다리 연결까지 해드렸었는데 여행하시는 동안 그 흑인분이랑 밤낮 가리지 않고 붙어 있으셨잖아요. 이제 기억나시나 보다. 제가 그쪽 지역에서 가이드만 9년을 했었는데 당신처럼 적극적인 아줌마는 처음 봐서 얼굴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서 아줌마랑 그 흑인분과 포옹하고 사진 찍으셨죠? 제 핸드폰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들 집안부터가 깨끗하지 않은데 우리 집안을 무시하시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 이제 기억나네. 그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서 내가 얼굴을 몰라봤어요. 그건 그냥 여행 갔을 때 찍은 건데 뭐하러 그런 걸 쓸데없이 이 자리에서 꺼내려고 그래. 그 사람은 그냥 여행 다니는 동안 심심하니까 잠깐 친해진 것뿐이지 별거 없었어요. 한국말도 곧잘해서 재미있어 보여 몇 마디 붙였던 것뿐이지. 그때 내 지인들도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다들 친구 한 명씩 사귀고 그랬었잖아. 일단 서둘러 경찰서로 가시죠.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 해외여행 갔을 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던 거야? 저 말이 전부 다 사실이냐고? 그 사진 나도 좀 봅시다. 외국에서 가이드 일을 하던 언니가 상견례 때문에 잠깐 귀국했었는데 저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말해 주었고 그 집안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죠. 언니의 깜짝 물음을 시작으로
사진까지 보여주게 되는 순간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사진은 제가 봐도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냐는 말에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고 핸드폰을 빼서 확인하는 순간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그 흑인 남자는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현재 한국에 있었고 흑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며칠 전까지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상견례가 초토화된 것보다 아줌마가 흑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게 더 큰 상황으로 번져져 저희한테 했던 행동들이 묻혀버릴 정도로 남자친구의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네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고 그 집안 부모는 현재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아줌마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엄마한테 접시를 날린 거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금의 선처도 없이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너질 때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냉정하게 행동하려고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정말 사람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안 좋은 일들을 겪기 전에 정리가 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론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